12월 30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5% 하락한 4214.1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6% 하락한 925.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성문전자, 키네마스터, 원익, JMB, 율촌, 아미노로직스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셀루메드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하락세 속에서도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3%의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인공지능 산업이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이 최근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도 지속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와 AMD는 내년 1월부터 그래픽 처리장치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래픽 처리장치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래픽 처리장치 가격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정부로부터 연간 승인을 획득하여 내년 1년 동안은 걱정 없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적인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닌 연간 단위의 승인을 획득하면서 최악의 생산 차질은 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제주 반도체와 아이언 디바이스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1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스 전시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로봇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온디바이스 AI가 필요하다고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I란 외부 서버를 통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원익은 원익홀딩스의 지분 30%를 보유한 중간 지주사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원익홀딩스가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며 연초 대비 100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원익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원익홀딩스는 오늘 1.9%의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LK캠은 반도체 업계에서 대체불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저스템은 어제 장마감 후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오며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무상증자 기준 가격은 5,220원이며 저스템의 오늘 종가는 5,810원입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원익, JMB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12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가 개최되는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콘퍼런스는 업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 행사로 국내에서도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여 사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머크와 화이자 등의 글로벌 빅파마들도 참석하여 연간 및 중장기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바이오 소재 발굴과 신소재 개발에 나선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바이오 및 의료 AI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아미노로직스는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아미노로직스가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단독 기사가 나오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SK팜테코가 마운자로용 펩타이드를 제조하고 펩트론이 완제품 제조를 맡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펩타이드 원료 의약품 제조 기업으로는 아미노로직스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건설 테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정규 조직으로 운영됐던 주택공급 조직이 실장급 조직으로 승급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10대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내년에도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시공사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건설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건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4번 로봇 테마입니다. 1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스 전시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로봇 테마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일부 기업들만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WSI는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39만 주가량이 1월 6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전환 가격은 1,654원이며 WSI의 오늘 종가는 2,935원입니다. 이어서 형지엘리트는 어제 언론을 통해 싱가포르의 로봇 기관들과 협업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뒤 오늘은 16%의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형지엘리트는 의류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을 통해 웨어러블 로봇 분야의 신사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1월 4일부터 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중국 국빈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의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하여 200여 명의 기업인들이 동행한다고 전해졌어요. 여기에는 형지그룹의 대표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삼보모터스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및 자율주행 사업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최근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삼보모터스는 주요 주주인 삼보ANT의 보유 주식수가 증가했다는 전자공시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만 삼보모터스는 장마감 후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26만 주가량이 1월 16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1%에 해당합니다. 전환 가격은 4,591원이며 삼보모터스의 오늘 종가는 6,420원입니다. 이어서 리브스메드는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리브스메드는 침습 수술에 사용되는 복강경 수술기구를 개발 및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술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5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주관사 선정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주항공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관사 선정은 올해 안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언론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033억 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 시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8%의 급등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사업은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2032년에 발사될 예정인 달 착륙선의 추진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일부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비츠로넥스텍은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63억 원 규모의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의 헬륨 냉동기 및 회수 설비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츠로넥스텍이 내년까지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2027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키네마스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키네마스터는 과거에 AI 영상 관련주로 묶이며 급등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성문전자와 성문전자 우선주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3년 연속 최다 자동차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문전자가 현대차의 금속 증착 필름을 공급 중인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율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율촌도 성문전자와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제품을 납품 중인 점이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유안타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외 법인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율촌의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옵티코어는 어제 장마감 후 40억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광트랜시버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으며 판매 지역은 국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1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무학은 어제 장마감 후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고도화하고 자본 효율성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하는 내용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에르코스를 비롯한 일부 저출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저출산 해소 기대감이 이어지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전해졌어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플러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습니다. 셀루메드는 지난주 최대 주주 변경 및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오며 4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인수 측인 LNC바이오가 인수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히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셀루메드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본 잠식 기업을 인수하는 데 따른 재무적인 부담을 감안하여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셀루메드는 어제 장마감 후 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자를 LNC바이오에서 TD랜드마크 조합 1호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으며 유상증자 납입일은 내년 1월 22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증자 이후 TD랜드마크 조합 1호가 셀루메드의 새로운 최대 주주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형지엘리트, 2위는 남선알미늄,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일성건설, 5위는 성문전자, 6위는 사마페인트, 7위는 하나갤러리아, 8위는 3일CNS, 9위는 하이닉스, 10위는 YG플러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형지엘리트, 일성건설, 성문전자입니다. 형지엘리트는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성건설은 건설기업이며 성문전자는 현대차의 협력사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오늘 YG플러스와 SM을 비롯한 엔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체크해주세요. 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중국 국빈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중 간의 관계가 완화될 경우 한한령 해제 등의 후속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제주반도체, 2위는 효림로봇, 3위는 대주산업, 4위는 나무기술, 5위는 삼보모터스, 6위는 센서뷰, 7위는 JW신약, 8위는 WSI, 9위는 제형솔루텍, 10위는 원익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주반도체, 삼보모터스, WSI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보모터스는 자율주행 관련주이자 주요 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증가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습니다. WSI는 의료로봇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에피스홀딩스, 4위는 현대오토에버, 5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현대차, 8위는 SK스퀘어,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제주반도체, 2위는 원익홀딩스, 3위는 노타, 4위는 ABL바이오, 5위는 세미파이브, 6위는 에코프로, 7위는 비트로넥스텍, 8위는 알테오젠, 9위는 현대모백스, 10위는 효림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주반도체, 비트로넥스텍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트로넥스텍은 우주항공 및 핵융합 관련주이자 지난주에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